자, 중론 32쪽 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자성은 조건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조건들이 화합해서 다만 우리가 자성이라 착각할 만한 명칭이 있을 뿐이다. 명칭을 얻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32쪽 맨 위에 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는 뭐 명칭을 얻을 뿐이다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조건들이 화합해서 만들어낸 이름이다. 명칭이다. 그런데 그 명칭은 알고 보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성이란 뭐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일컬어지는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여러분 댁에서 일컬어지는 이름이 있고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누구의 엄마이기도 한 뭐 그런 것들이 다 명칭이죠. 근데 그 명칭은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말이에요. 실은 여러분들의 명칭이야. 그러니까 원명지가 원명지의 자성은 아니잖아. 이름일 뿐이지. 근데 우리 오면 다 원명지가 왔니 안 왔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름 부른단 말이야. 그게 마치 그냥 저 사람인 양 지칭을 한다고. 이제 그걸 우리는 저 사람인 양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성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원명지라는 이름의 뭐냐면 영향력 아래에서의 원명지를 알 뿐이야. 그죠? 원명지가 자기 언니하고 어떤 관계인지 엄마하고 어떤 관계인지 물론 우리가 오래 사귀었으니까 기동량 했지만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원명지하고 아저씨하고 간혹 가다가도 요즘에 뭐 나이가 들어서 다투겠나마는 예? 서로 지금 40년을 살아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명칭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실은 그것이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면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자성이 뭐냐면은 아니다.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중간의 입장입니다. 중간의 입장입니다. 물론 아비달마에 가면은 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어쨌든 자성이란 곧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성이라는 이 사람의 청명의 설명이지. 자체하고 자성은 엄격히 그거는 구분되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영 가운데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조건이 자성이 될 수는 없죠. 조건이 자성이 될 수 없죠. 여러 영 가운데 자성이 없으므로 여러 부분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조건이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자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죠. 이처럼 자성이 없으므로 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인가? 자성을 원인으로 해서 타성이 있는 것이고 타성이란 자체에 있어서는 또한 자성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타지만은 여러분들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자타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타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어. 타라는 것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라는 고유성이 없다. 자라는 고유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논파하면 타성도 논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법은 타성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타성으로부터 생한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다. 자성이 논파되는데 타성은 당연히 논파되는 것이고 타성에 의해서 뭐냐면 생긴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고 남 탓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 내 탓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죠. 내 탓이 지나치면 우울에 빠집니다. 하도 내 탓을 안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벌였지만은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내 탓을 너무 하면은요 사람은 우울에 빠져요. 우울에 빠져요. 내 탓이라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울에 빠져. 남 탓하면요. 이거는 방기지. 방기라는 이야기가 뭐야? 소위 이야기해서 책임이 없는 게 무책임함. 그 무책임함, 남 탓이라고 하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실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내 탓이나 남 탓이나 다 주도적 상황, 능동적 상황으로 이끌 수가 없는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내 탓이든 남 탓이든 탓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경님의 뜻은 헤아리나 과히 좋은 운동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법정스님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향기롭게 하잖아. 자, 그래서 또한 맨 아래 달라 자성과 타성을 논파하면은 공의 의미도 내 탓, 남 탓이 아니라면 내 탓도 있고 남 탓도 있다라는 것이 공의 의미도 논파된다. 함께 공자. 비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 탓이기도 하고 남 탓이기도 하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그럼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애매모호한다. 확률 몇 프로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내 차하고 다른 사람 차하고 꽝 부딪혔어. 보험사에서 오니까 저쪽이 70% 잘못되고 내가 30% 잘못했다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수긍해요. 내가 왜 30%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가죠, 그죠? 참 이게 확률로 따지도 애매모호하고 뭐 따지도 애매모호하는 거야. 그런데 내 탓도 남 탓도 아닌데 무슨 함께 내 탓이기도 하고 남 탓이기도 하는 것도 논파가 이미 된 거죠, 그죠? 만약 무인이라고 하면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큰 허물이 돼.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결과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는 큰 허물이 있겠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는 것이 우연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연은 필연을 가장한 이름입니다. 우연은 필연을 가장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해도 무인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허물이 있게 됩니다.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도 논파되었는데 하물며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논파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사구 가운데 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은 불가득, 생은 특정할 수가 없어. 무엇이 일어났다,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불가득, 특정할 수가 없어. 때문에 불생, 생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생이 아니다가 아니고 생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 불가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가 원인 따지래요. 해결해라. 원인 따지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인 따지지 말고 해결하라. 그 원인 따지는데 원인이 나에게 있어, 남에게 있어, 뭐냐면 가래에 있어. 갈애라는 것은 내 가래만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가래는 막 엉키고 얽혔을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가래. 다른 말로 대성경에서는 반년이라 그럽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가래 덩어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은 고진멸하죠. 그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임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안이 있다면 그 단계적인 것이 그 방법도 단계적인 것이 결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자, 33조. 사연의 존재 부정.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머리가 조금 아파져야 될, 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머리가 좀 아픈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괜히 그냥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저리 와서, 참 저리 오면은 통쾌한 이야기도 좋은데 알듯 말듯한 이야기도 하거든. 알듯 말듯한 이야기 하면요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근데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 하면요 밖에 신경 쓰이던 게 신경이 쓰일까, 맹하니 멍하니 신경이 더 빠질까, 그렇게 모르는 것도 진짜 알듯 말듯 아니고 진짜 전혀 모르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소리 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전혀 모르는 소리지만은 알듯 말뜻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사연의 존재 부정하는 자리입니다. 중론에 나타난 이야기는 쭉 읽으면 사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근데 이래 쉽게 넘어갈 일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33. 물음. 아비달마의 논사들은 여러 법이 사연에서 생한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불생인가? 아비달마 논사들은 사연이라면 아래 보면은 이년, 차제연, 연년, 증산년 하는 것이 사연에 해당됩니다. 2년 차제연 했는데 아비달마에서는 등무간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무간년. 그 다음에 연년을 소연년, 그 다음에 증산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중론에는 이제 2년 차제연, 연년, 증산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한다,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생한다 했을 때 우리 새싹이 나는 것도 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생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뭐야? 내 마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한다 했을 때 주제는 저 만물이 생동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주제에서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니까 불교는 고에서 해탈이기 때문에. 고는 누가 느끼는 거야? 고는 내가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고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생리적 고도 있지. 생리적 고가 있다 하더라도 아프면 누가 아파?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내 마음이 하는 것이 고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했을 때는 마음이 생한다라고 했을 때, 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생하고 좀 다르다. 사연에서 생한다. 그러니까 사연이라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년으로 일어나고, 차제연으로 일어나고, 연년으로 일어나고, 증산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중론의 이야기에서 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쉬워요.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해석의 문제야. 내가 무슨 일이 결과가 있어야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있지 않았을 때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과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결과가 아니야.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이야기하기입니다. 중론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중론의 입장은 괜히 조건에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조건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가 사라지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비달마를 다 지금 공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론으로 건너가기 전에 아비달마의 고민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비달마 책을 한번 펴봅시다. 그 펴보는 게 109쪽을 펴보십시오.
백구 쪽을 펴보면은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비달마는 6인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6가지 원인과 4가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6가지 원인과 4가지 결과. 그러니까 6인 사과가 뭐냐니까 그 6인 사과 밑에 유부비바 사사들은 그들이 분석한 제법의 양태에 따라 그들이 분석한 제법이라 했을 때는 존재관념 이런 걸 했죠. 그죠? 존재관념의 양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는 존재관념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범주라는 뜻도 있어요. 범주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쉬운 말로 이야기해요. 카테고리 하면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요? 인간이라면 카테고리 맞죠? 그럼 그 카테고리, 그 범주에,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요. 그럼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요? 여성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집합체하고 범주는 다른 말입니다. 집합체하고 범주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라고 했을 때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원인의 카테고리를 범주를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발생하려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지? 그 원인을 6인으로 본 거예요. 그럼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가 결과에 도달하겠지. 결과에 대한 범주 카테고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형이상학적 관념 했을 때 형이상학은 본질을 따진다 했잖아요. 본질. 유부 비바사들도 관념적 분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아비달마를 불교가 형이상학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규정하는 본질을 따지는 형이상학하고는 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비바사들이 형이상학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해서 관념의 이야기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건 지금 세상에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따졌으나 진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관념적으로 파악했을 때 설득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파악을 했을까 했을 때는 불교는 애초에 부처님 때부터 파악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한 형이상은 부처님 때부터 거부했기 때문에 아비달마도 그것에 따르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고,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허용한 것이 법다운 추론은 허용을 했어요. 법다운 추론하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옛날 시대야 과학적 도구가 없잖아요. 과학적 도구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즘 과학적 관측 장비가 아주 첨단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게 천체에 날아가가지고 지금 막 찍어오는 사진을 보면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이 까매요. 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야. 밤하늘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밤하늘 까맣지가 않아요. 우리가 못 보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제임스 웹이 딱 찍으니까 밤하늘이 까매요. 이게 무슨 휘황찬란 네온사인보다 더 휘황찬란해. 네온사인보다 더 휘황찬란하거든. 웹이 찍는 만화 뭐냐면은 그 천체는 물론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도 있지만은 우리 은하 넘어의 은하도 관측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은하마다 항성, 스타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처럼 행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행성은 아예 안 보이는 거지. 반사체로 보이는 거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거기에 블랙홀도 있고 그 은하에 우리 은하에 지금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냥 UFO 나와가지고 난리 났잖아. 미사일 쏘았는데 맞아요. 그거 맞고도 아무 상관없이 쫙 가. 아무 상관없이 쫙 갑니다. 미국 드론하고 UFO가 만난 거야. 그래서 UFO에 미사일을 쐈거든? 맞고도 텅 튕겨나가 쫙 UFO는 계속 가. 대박이지. 그게 뭐냐면 미국 의회에서 영상이 공개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UFO는 진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거야. 아니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그게 막 우리가 우주전쟁 그 뭐냐면 소설처럼 그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화성인은 침공 안 합니다. 그냥 화성에서 놀지 뭐 여기까지 오겠어. 화성인이 결국 여기 와서 뭐 때문에 다 쫓겨나가요? 감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우리 그 동화책 보면은 화성인이 결국 지구인 다 포획했다가 나중에 물러가 뭐 때문에요? 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남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 함대가 침공을 했어. 갔는데 스페인 함대 해봐야 몇천 명도 안 되는데 그 그냥 수만 명 그 엄청난 남아메리카 인디안들 그 토속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문명사적으로 푸는 게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잖아. 총균세. 그러니까 총과 세라는 것이 총 무력이고 세라는 게 문명 같으면은 안에 중간에 있는 게 뭐야? 균이요. 이쪽에는요 도시 문명이라 이렇게 발달 안 했으니까 균이 이쪽처럼에 예? 우리 소위에서 슈퍼 박테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그냥 아메리카 사람들 다 죽는 거야. 그게 막 내성이 없으니까.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여러분 베토벤이 살던 예? 유럽은요. 예? 살기 좋았겠어요. 똥 냄새가 천지겠어요. 예? 심지어 그 똥 안 밟고 다니려고 만든 신발이 하이힐이라고 해요. 하이힐이 여자 맵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똥 안 밟으려고. 아무 때나 그냥 볼일 보고 다녔다잖아.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떻게 걸음이라도 주니까 한 군데 모았는데 그 동네는 안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나니까 냄새 해결하려고 향수 뿌리는 거야. 세수 안 하고 물기해서 향수 뿌리고 그래서 향수 뿌린다는 건 뭐야? 옛날 같으면은 나는 세수를 사흘째 안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 목욕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 더러운 것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 요즘 우리 관념하고 다르게.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 더러운 곳에서 세균이 득실득실 하는 데서 갔는데 남아메리카는 청정한 원동문이 살던 아마존은 청정한 데야. 그러니까 청정한 사람들 다 죽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상사로 막 빠져서 잘못하면 또 유긴사가 다 이야기도 뭐 하도 못할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관측 장비가 발달하니까 우리 못 보던 것을 보게 한다고. 그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데 그 관측 장비가 있대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알아요? 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과학 시대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관측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를 인간은 능가합니다. 과학적으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탐지하려고 해도 인간은 그걸 예? 극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 마음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인간 마음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관념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고 옛날 아비달마 비벼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원인 조건에서 따져봤다. 우리 마음의 원인 조건에 대해서 따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인 조건에서 뭐 따져보려면은 글자 보면서 생각하면서 따져볼까요? 안 그러면은 아비달마 시대에는 책이라는 게 없잖아. 일단은 아비달마 시대에는 책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귀한 거지. 우리 여러분 요즘은 뭐 들고 다니는 게 다 컴퓨터잖아. 휴대폰이.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컴퓨터 귀했어요. 사무실에 그냥 열 몇 명 쓰는데 한 대밖에 없었어. 컴퓨터가. 그 정도로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 시대에도 그래 귀한 건데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문서로 뭔가 남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보의 예? 속 유통을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피루스 뭐냐 문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고가의 요즘으로 해요. 고가의 장비 위에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서라는 것이 그렇게 없던 시대에 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 대로 뭐를 법다운 추론을 해. 법다운 추론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살펴봤다는 얘기. 마음에 대해서 성찰, 살펴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그래서 아비달마의 이 언어들은요, 그냥 개념적 언어일까, 명상적 언어일까? 명상적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승불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펴봤을 때 사람 마음은 네 가지 원인이 있고, 여섯 가지 원인이 있고, 네 가지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챕터의 설명인데, 자, 6인 사가에서 보면은 둘째 줄 보세요. 능작인, 구유인, 동류인, 상응인, 변행인, 이숙인 하는 것들이 6인 했죠. 이런 게 마음에 있어서 발생의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발생의 원인이 보면은 이런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몰라도 마음 발생에는 이런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맨 위에 먼저 능작을 먼저 쓰세요. 능작을. 그 다음에 상응을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상응 옆에 변행을 쓰세요. 변행 옆에 이숙을 쓰세요. 이숙. 상응 아래에 구유를 쓰세요. 변행 아래에 동유를 쓰세요. 제가 이게 뭐 칠판이 있으면은 쓰면서 설명하는데 저기 쓰면서 설명하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내가 선생 자질은 별로 없어서 강탄식 선생은 자질이 없는가 봐. 그냥 저는 그냥 입으로 그냥 재담이나 하고 하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하면서 보게 하면 더 훨씬 편합니다. 능작이라는 것은 주관이라는 뜻입니다. 주관. 능작이라는 것은. 능자는 항상 한문으로는 주관이라는 얘기. 주관이 지어진 것을 능작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능작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관이 다 있죠. 예? 여러분들은 주관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주관과 원명지, 명경수, 선해심의 주관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내 주관이 원명지의 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뭐라든 간에 원명지는 치생각을 해. 치생각을 하죠. 주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능작이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출발은 능작이라는 거예요. 네? 주관적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주관은 정상이야. 정상이라 했을 때 정상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연을 가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만 주관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주관이 있어. 우리 마음은 나한테 이미 시작부터 주관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능작인이지만은 전체적 상황으로 보면은 정상연애 상태. 그 주관은
내가 저 사람의 주관을 어떻게 없애지를 못해. 훼손하지도 못해. 그 사람 주관은 주관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능작인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출발은 능작인이라. 자, 마음은 능작인 주관으로부터 생기는데, 생기는 양상을 보면 마음은요 상응하면서 생기지. 마음이 기다렸다가 탁 응해요. 안 그러면 딱 순간에 응해요. 마음은 순간에 응합니다. 순간에. 그래서 마음은 다 발생을 어떻게? 상응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은 상응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상응하면서 발생하는데 그 상응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선천적으로 상응하는 그 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지. 그래서 슬프고 기쁘고 하는 것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생긴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마음으로서 이미 슬프고 기쁘고 하는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 갖춰져 있지. 그것을 우리는 구유 이렇게. 구유. 마음은 그렇게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어. 구비되어 있어. 구비되어서 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발생해? 주관의 입장에서 발생해. 마음은 상응하면서 발생해. 마음은 갖춰져 있으면서 발생해. 아시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책 읽어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밥맛 없으면은 점심 먹을 때 이거 읽으면서 밥 먹어봐요. 그럼 밥맛이 갑자기 생긴다? 왜요? 이런 건 읽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짜 밥맛이 이렇게 있는 건지 몰랐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책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지금 딱 돼 있습니다. 내가 그냥 소화를 해가 여러분들한테 마치 그냥 어떻게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야. 꼭꼭 씹어 입에 넣어주면요, 단맛만 쭉 빼먹는 거지. 여러분들 단맛만 쭉 빼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실은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물만 받아 먹으면은 어떻게 아는 척하는 살만 척. 살찐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가 아니거든. 뭘로 만들어야 돼? 근육으로 만들어야 돼. 근육으로 만든다는 게 써야 되거든. 생각하는 것도 사유의 깊이도 자 한번 써버릇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마음은 아니 제가 왔어요. 오는데 아까 우리 수정심이 조금 늦게 도착했어. 늦게 들어오면은 내 왔다고 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조용히 빼꼼히 열어봐야 돼요. 그 빼꼼히 조용히 해서 그냥 책 가지고 딱 지금 앉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안 보이게 지금 딱 예심 뒤에 딱 숨었단 말이야. 저것이 뭐냐면은 선이라고. 누가 생각해? 수영심 그래 생각. 근데 선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선인 성과를 받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선인 성가지. 아니면 어떻게? 문을 확 열어가지고 계세요 하고 들어오면요, 무리한 거잖아.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요 하는데 내가 아는 척을 해줘요. 누구요 하든가 말든가 계속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악인, 그 사람은 무례한 악인, 나쁜 원인을 가졌어. 그래서 악과, 그래서 나쁜 결과를 가지. 자기를 아는, 누구야 했는데 아는 척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게 악인, 악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서로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 오래된
사람은 같이 뭉쳐 살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해서 살았기 때문에 뭉쳐 사는데 도움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뭉쳐 사는데, 아니 서로에게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해요. 서로에게 편안하면은 선이야. 서로에게 불편하면 악이야. 도둑놈들이 같이 도둑질을 하는데 서로 협업하면은 저것끼리는 선이지. 근데 너렇게 보면은 물건 가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악이지. 그래서 선악이 특정 지어져 있지 않으나, 그렇지만 대자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이게 좋은 일이다. 모여 사는데 좋다. 이게 모여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선인, 그다음에 악인 하는 것들이 나도 누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정보가 내재되어 있어. 그것을 우리는 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보편적 의식, 다른 말로 상식이래. 상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식이지. 커먼센스.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 플러스 교양까지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올상식하고 무교양하면요, 사겨요, 안 사겨요? 안 사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가지기를 원해서 옛날 기업 시험에 상식 과목도 안 했었냐고. 상식을 무슨 시험을 치냐고. 상식을 무슨 시험을 치느냐고 하는데, 그 상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웃잖아. 여러분 옛날 여고 다닐 때 가정 시간이 있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적이지 못해서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변행이라 얘기해요. 소위 해서 우리가 의무교육을 했을 때, 의무교육은요, 변행, 마음이 변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행. 그런데 그렇게 다 학교 가서 교육받고 해도 다 변행이요. 학교에서는 그냥 성실히, 그 다음에 질서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이런 걸 다 배워도 성실해요. 말은 성실하는데 성실한 것은 각기 다 달라. 학교 가면은 공부를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은 아침에 일찍 나오는 애가 공부하려고 나와요? 도시락 까먹으려고 일찍 나와요? 아침부터 나와서 도시락을 먹고 있어서, 아니 집에서 아침밥 먹고 나오자는 얘기가 하니까,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도시락 가다가 아침에 학교에서 까먹는 게 너무 맛있대. 학교 일찍 오는 이유가 도시락 먹으려고 일찍 온다. 얘는 점심시간 지나면 도시락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되면 뭐야? 민폐가 돼가지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걔는 또 저녁마다 이 집 저 집 밥맛을 보면서 동냥하는 게 학교 다니는 재미야. 공부하는 데 재미로 다녀요? 밥 먹는 재미로 다녀? 밥 먹는 재미로 다닙니다. 저희 다니는 학교가 남자 학교인데, 학교에 여성이라고는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사무실의 서무, 두 번째가 학교 종치는 급사, 세 번째가 식당의 아줌마. 딱 3명이 딱 그냥 학교에 여성이 있고 나머지 여성이 없어. 그래서 좀 젊은 2명 여성 꽁꽁 숨고 다녀. 늑대 같은 남자들 추석이니까. 여선생님들도 없었어요. 내 고등학교 때는. 참 여자 학교였어. 그래서 하는데, 뭐냐면 식당에 일찍 가는 애들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아줌마 보러. 그 아줌마 본다는 얘기는 여자를 그래도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학교에 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변행인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아침마다 도시락 까먹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맨놈이 됐어. 그래서 맨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류라 그럽니다. 동류.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그 특색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특색을 또 강화시키죠.
그래서 선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락가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가가 일어나는데 락가, 고가의 내지는 의미와 가치가 다 달라. 그래서 동류에서 이래 동류인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능작, 상응, 구유라는 보편적 상황 안에서 변형이란 보편적 상황 안에서 동류가 생기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이숙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숙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읽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인간성이나 모든 그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밑바탕이나 내지는 내가 선천적인 것이 이숙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 나도 예? 공부를 막 잘하고 싶었는데 내보다 잘하는 놈이 워낙 많고 했는데 목탁을 잡으니까 내보다 잘하는 놈이 없네? 그래서 목탁 잡은 거야. 실은. 왜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 예. 잘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실은 세계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지죠. 펼쳐지죠. 이 하이데거가 하는 이야기가 돌멩이한테는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멩이한테 무슨 세계가 있어? 그냥 또 돌멩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예요. 문제지. 돌멩이한테는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동물한테는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생존의 세계니까.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빈약한 세계. 사람한테는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사람한테는 진짜 다중다층의 세계가 있죠. 왜? 각자의 의미와 가치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고, 세계를 우리는 단일한 세계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세계의 해석이 빈약해서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진짜 다양한 것이고 다층적인 것이고 중층적이라는 것은 얽히고 설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숙인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습성을 가졌다는 정보는 굉장히 기원 전후에 소중한 정보입니다. 소중한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야? 일주일 전에 전시 갔다 왔잖아. 그림 샤갈 보고 왔잖아. 샤갈 딱 보니까 안에 가면 샤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구약과 가까운 사람들이거든. 구약 율법주의 가까웠기 때문에 뭐 소위 해서 창세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쭉 해가지고 그다음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림에 그런 것들이 많죠. 내가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도 이야기해도 나는 어떤 언어를 써? 불교적 언어를 씁니다. 불교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유의 바탕 뒤에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의 내용은 불교입니다. 그 사람이 간파라고 해서 저 사람 이야기 색다른데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 양반이 불교를 잘 몰라서 색다른 거. 색다른데 하죠. 왜? 내가 불교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언어는 다 뒤에 어떻게 불교적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어. 샤갈은 다 그렇겠지. 그림에 기독교적, 유대교적 가풍이 쫙, 빕테스크라는 지 고향 이거 쫙 깔려 있겠지. 깔려 있단 말이야. 뭐 좀 보고 오는 거지.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쭉 보고 그 사람이 세계를 쓰고 뭐 한 거 이런 그 암울한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거에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내가 속상한데 맨날 웃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속상한데 속쓰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 숨 쉴 구멍이라도 만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샤갈의 그림은
숨쉴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옛날 가족 생각하고 와이프 생각하고 연인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쫙 그러니까 그 인간 A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 볼만하고 막 색조 입장에서 볼만하고 뭐 그거 하니까 뭐 또 붓쟁이들이 왔는지 터치가 다르다고 해서 뭐 그래서 야 저게 터치가 다르면 저 사람들은 본다. 우리는요 터치가 달라요. 왜 이래?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오는 거지. 보고 온단 말이야. 촤, 보고 오는데 예? 그게 뭐냐면 딱 그 안에 전시회 보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사람들 예? 그거 또 사진 남기려고 막 찍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죠. 그것이 옛날 같으면은 예전같이 제가 좀 모자랄 때는 뭐 여기까지 사진 찍나 저 난리를 치냐 하는데도 기념하겠다는데 또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안 찍으면 되지. 남 찍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무랄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뭐쭉 보고 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도 볼만하고 이것도 볼만하고 쭉 옵니다. 예? 예? 누구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 가면은 천막 정류장 가면 다 찍혀 있잖아. 누구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 누구를 믿어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아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요. 9장? 성서에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어느 말이 더 여러분들은 와닿아요? 앞에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인데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라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공감적이에요. 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문서에 나오는 있잖아. 빤한 이야기를 내지는 그런 이야기 안 썼다는 얘기. 예? 실제로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 딱 해주면은요. 빡 정신 나는 거지. 정신 나는 거지. 그래서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여러분 설명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고. 이거 이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도 실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런 사변을 가졌을까? 이런 문서를 남겼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의 직관적 이야기도 우리는 들은데 굉장히 어떻게 응?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예수가 그 어떤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병 고쳐주는 장면. 병을 탁 고쳐주잖아. 그럼 갑자기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러게 가서 그냥 계란 몇 개 하고 이런 거 가져와 이렇게 했겠어요. 그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나이라. 구원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더 충격적이죠. 그때 쓴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하고 인간 문명 안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시회 가니까 붓터치 보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가리 전시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보는 것 아니고 요것만 아까 단볼이라 그랬지.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안 해줄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면 그런 이야기는요. 맨날 해요. 특별한 장면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야. 특별한 장면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각 문화권 안에서 신념체계 안에서 일반론적 설명이 어느 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누구를 믿으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왜 이러한 신념체계를 사람들은 가지면서 그런 구원을 가졌는가라는 해석도 우리는 필요하죠.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린 화가도 필요하고 보는 놈도 필요하고 보는 놈도 각양각색이고
그것을 그 그림을 평론하는 그 관객들 현상을 평론하는 그 평론가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좋아하는 장면만 쭉 하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구경꾼의 입장이에요. 내지는 그런 달달한 소리만 찾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아비달마는 어느 쪽을 택했다? 분석적. 평론, 평가, 분석.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설명을 해주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이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연기라 그랬거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거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 근데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네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능작인 부터 해서 이수긴까지 6가지가 법다운 추론에서 가능하더라는 것이 아비달마 분석가들의 법에 대한 분석의 범주,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변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법은 있다라고 아비달마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감은 안 돼. 강감하면.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서 선빵 와서 참선한다는 사람이 MBTI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며. 근데 모든 집착이 MBTI는 정해놨어. 감성, 지성, 이거에 대해서 척도로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 거잖아. MBTI는 실은 뭐냐면 설일체 유부처럼 있다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 마음의 성격에 있다는 거야. 성격 유형을 분석해 놓은 거니까. 다 이런 분석하는데 사람 마음은 지각각인 것 같지만은 이런 요소들로 갖춰져 있어라는 게 MBTI. 그러니까 MBTI 하는 사람들은 설일체 유부야. 설일체 유부야. 그러면은 설일체 유부에 반대하려면 어떻게? MBTI 안 나오는 걸로 마음을 쓸 줄 알아야지. 그런 창조적 마음을 누가 써? 했을 때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십이지만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과는 어떤 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과에 대한 설명, 이 양반 설명을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어디에 돼 있냐니까 113쪽 펴보세요. 13쪽. 자, 결과에 대해서 113쪽 둘째 줄은 등류가 돼 있죠. 등류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중간 달라고 이수과가 돼 있죠. 이수과. 그 다음 115쪽 가면은 증상과가 돼 있죠. 증상과. 이 책에서는 뭐 제목은 돼 있고, 그 다음 111쪽 가면은 111쪽 보면은 사용과가 돼 있죠. 사용과. 자, 사용가라는 이야기는 사용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것은 사람. 사람은 이러한 뭐냐면은 원인, 즉 그런 원인, 마음의 원인, 발생의 원인에서 항상 마음을 쓸 수밖에 없으라는 게 사용가입니다. 그래서 사용과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용가. 사람은 요 원인에서 써. 사용가는 111쪽 111쪽 맨 위에 보면 사용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 마음은 상응해서 쓰는 거야. 상응해서 쓰는데 앞에 사용가 설명 보면 구유인과 상응인 했죠, 그죠? 마음은 상응하면서 쓰는데 이미 구비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그 원인, 그 갖춰져 있는 인자 요소에 그 위에서 상응하면서 써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용과, 발생해서 마음을 쓰게 돼 있어 하는 것들이 사용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3쪽으로 가면은 113쪽 가면은 등유가 돼 있죠. 등유가. 예. 나라에는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크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쭉 이어져요. 예.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져요? 변화가 막 있어요. 그냥 어제 마음에 어제 걱정도 오늘 걱정이고 막, 예? 어제 좋았던 것도 오늘 좋고 막 그게 등유가. 마음은 왜 등유가라 이야기를 하면 그 패턴대로 양상대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패턴대로 양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등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유가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등유가로 흐른 것 같지만은 어제 오늘 차이는 없는데 내가 20살 때하고 지금의 차이는요 꽤나 있죠. 거기 있을 겁니다. 꽤나 있을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뭐 지난달하고 이번달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글쎄 그냥 20대하고 오늘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수가. 그러면서 115쪽 가면은 자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다 쓰는데 그 마음이 요즘 이야기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 가다가 침 아무 때나 뱉어요, 안 뱉어요? 안 뱉습니다. 뱉는 사람 있지. 뱉는 사람 있지. 근데 잘 안 뱉지. 잘 안 뱉지. 껌요. 옛날 우리 조기 청소 나가면 껌대기 했다? 껌대기. 요즘 껌 뱉어요, 안 뱉어요? 안 뱉습니다. 옛날 나 처음 고등학교 왔을 때 충격받은 게 강당후에 웬 열매들이 막 매달리는 거 지붕에 천장에 왜 저렇게 이게 천장 열매가 맺혔나 이래 보니까 애들이 껌 씹다가 싹 다 천장에 던져가지고 천장에 껌을 다 붙여놓은 거야. 동글동글하게 탁탁탁탁 붙어 있어. 근데 내가 그때 그게 껌인 줄 알고 고등학생 힘들은 남다르구나. 저 위에까지 던져 올려가지고 이걸 붙이는 것 같으면 또 얼마나 내기했겠지. 이 학생들 무슨 내기를 했어요? 이 학교를 안 다니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야. 보면은 그걸 땅바닥에 천장에 붙어는 뭘 누구 보고 떼라고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정상과. 그게 누구 시켰어요. 그냥 알아서 그래 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상태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정상과. 나만 그런 거야. 남도 그런 거야. 남도 그런 거야. 하는 과의 네 가지의 6인 사가로 마음은 작동되더라. 어떻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작동되더라는 거야. 이게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원인의 카테고리에 6개 가지고 있고 결과의 카테고리에 4가지가 있었을 때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는가가 해석 가능하더라는 거야. 마음은 해석 가능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옛날 이게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책도 이렇게 분석 안 합니다. 내가 심리학 공부를 전공은 안 했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내가 불교 심리학과 때문에 심리학 선생들하고도 만나고 내가 일부 불교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일단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봐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어느 서양 심리학 없습니다. 그냥 서양 심리학도 선언이 했지. 그러니까 웨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웨디푸스 컴플렉스 알죠? 예? 아이고, 이게 프로이드 생각이잖아. 프로이드의 생각이 뭐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 날 찾아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생각이냐는데 프로이드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그러한 아버지 아들 간의 소외관계가 있고 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자기는 상상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정신분석을 해서 서양 심리학이 출발이 시작됐다고.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정신을 분석 내지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발은 했지만은
나중에 유흥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보편적이 됐을까? 유흥에 이르러서 오히려 보편적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분석이 MBTI가 좀 전에 얘기한 유흥의 분석이잖아. 근데 유흥의 분석이 맞아요. 이게 보니까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게 분석이 안 된다고. 유흥처럼의 분석도. 그래서 많은 뭐냐면은 심리의 학의 분석 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해서 쭉 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아주 근본적 입장에서 인간 마음을 분석해봤다? 나는 서양 심리학 책에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임상에 있어 여러 가지 임상 사례에 대한 학문적 기법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것을 조합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 심리학이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따져봤다? 없어요. 근데 불교는 아비달마 논사 비바사들이 이걸 뭐 하면서 따졌어? 명상하면서 대박! 엄청난 성과입니다. 엄청난 성과. 왜 심소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느냐?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소를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는 공부해야 돼. 그만해도 그만이거든. 불교가. 좀 그래요. 대승불교가. 맨날 또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도교하고 hợp작돼가지고 더 도트는 소리로 갔잖아.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사연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이제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사연에 들어가면은 설명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 당대부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결했을 때 연하여 연생한다,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한다 라는 이야기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연기적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자꾸만 조건 따지고 뭐 따져야 되겠어요. 아니, 조건에 대해서 이런 걸 정보를 알려줬으면은 이 정보는 어떤 정보야? 고에서 해탈해라고 하는 정보야. 그러니까 이 정보는 고에서 해탈하는 정보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 정보를 고에서 해탈하는 정보를 알아. 그러면 이 정보를 천착하는 데로 가. 천착하는 대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노는 뭐야? 거기서 벗어나라. 중노는 벗어나라고 했을 때 중노를 계속 우리가 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연 설명을 못하고 6인 사과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영상은 끄고 이제 선 어록을 조금 읽읍시다.